집단사회복지 실천 과정입니다. 준비 단계, 초기 단계, 사정 단계, 중간 단계, 종결 단계, 이렇게 해서 모두 5단계가 된다. 가장 기본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요. 자, 여기에서 초기 단계의 내용과 중간 단계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. 자칫 잘못하면 혼동하시니까. 자,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. 1번 준비 단계. 준비 단계는 집단원을 모집한다 그랬어요. 모집 공고를 내겠죠? 자, 모집 공고를 낼 때 집단 목적을 써야 됩니다. 집단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도 하고요. 자, 이 목적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회합 빈도, 그 다음에 지속기간 등을 모집 공고에 넣어야 되겠죠?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기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조성, 물리적인 환경 조성,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. 그 다음에 집단원을 모집하고 나서 들어오면 참가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. 집단 프로그램의 참가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참가 동기를 확인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일종의 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일종의 사정, 면담을 통해서 사정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. 초기 단계는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자, 첫 번째가 자기소개입니다. 자,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. OT. 자,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다시 설명합니다. 집단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개별 송원의 목적도 설정합니다. 개별 송원, 한 사람의 목적도 설정한다라고 했어요. 자, 앞에서 회합 빈도, 지속기간 나왔고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도 나왔고 개별 송원의 목적도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돼요. 초기 계약입니다. 초기 계약,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, 자, 우리가 초기 단계 때 이제 만났으니 여기에서 동기 부여해 줘야 되겠죠. 동기 부여하고 그 다음에 송원의 능력을 고취한다. 자, 이것들은 바로 이제 집단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그 다음에 능력의 고치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계약이라든지 여기 있는 동기부여, 능력고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. 세 번째는 사정 단계가 있습니다. 사정 단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. 하나는 개별 송원에 대한 사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하나 들어서 개별 송원이 우울하다. 그러면 우울, 척도에 의해서, 불안하다. 그러면 불안, 척도 등에 의해서 사정이 가능할 것입니다. 개별 측정을 해보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전체에 대한 사정입니다. 집단 전체에 대한 사정이다. 집단 전체에 대한 사정은 우리가 집단이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. 집단 규범을 사회적 통제라고 해요. 규범으로 통제하는 거니까 사회적 통제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집단 가치.
이거는 집단의 문화를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하위 집단 형성 여부, 하위 집단 형성 여부, 이런 것들이 이제 응집력과 연관성이 있다. 소속감과 연관성이 있다. 다 동의어입니다. 이런 것 등을 볼 수가 있죠. 뭐 집단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기타 여러 가지. 이런 것들이 집단 전체를 사정하는 것이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단 환경을 사정하는 것이다. 집단 환경을 사정한다. 집단 환경은 일종의 자원이죠. 그래서 집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원 사정이 집단 환경 사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사정도구가 나와 있었습니다. 교재에 보니까 사정도구가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상호작용 차트, 두 번째가 의차별 척도, 세 번째가 소시오그램이었어요. 이렇게 세 가지. 여기 있는 의차별 척도와 소시오그램이 시험에 출제가 됐다. 소시오그램은 소셜에서 나왔으니 사회도와 동의어가 된다. 자, 여기 상호작용 차트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보는 것이에요. 집단원 간 상호작용, 또는 집단원과 집단사회복지사 간의 상호작용. 자, 이러한 상호작용 빈도를 보는 거예요.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 상호작용 차트입니다. 말 그대로. 자, 의차별 척도가 있어요. 의차별 척도의 동의어는 분화 척도라고도 한다. 자, 이것은 동료 집단원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하는 거예요. 자, 측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쪽 끝에 상반된 형용사쌍을 배치합니다. 자, 이것은 5점이나 7점, 5점이나 7점 등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. 자, 중요한 게 이거예요. 형용사쌍을 알아놓으시면 돼요. 이건 조사 방법론에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이게 5칸이죠. 1, 2, 3, 4, 5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면 여기가 점수가 낮으니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하든가, 여기가 5점이니까 긍정이잖아요. 만족스러운, 동료 성원에 대해서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럽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체킹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체킹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의분화 척도, 의차별 척도라고 합니다. 소시오그램은 아시죠? 소시오그램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위 집단 형성 여부 알 수 있고요. 응집력, 소속감 등을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은 한쪽이 매력을 느끼거나 한쪽이 뭐예요? 배척한다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. 자, 매력이나 끌리는 정도를 매력이라고 그래요. 또는 거부하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. 자, 소시오그램 사회도, 그림도 짜거든요. 이게 이제 그림 기법이에요. 그림 기법. 그림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죠. 자, 이것은 우리가 그 실천론의 사정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
하나 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삼각관계, 집단 구성원 간의 삼각관계 형성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. 삼각관계 형성 여부도 알 수 있다. 자, 사정 단계 정리했습니다. 이제 중간 단계와 종결 단계를 정리하겠습니다. 네 번째, 중간 단계입니다. 중간 단계는 회기가 가장 깁니다. 회기 간격이랄까요? 회기 간격이 길다. 그러니까 가장 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중간 단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예요. 물론 모든 성원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. 그건 아시니까. 자, 이 중간 단계 때는 집단 회합을 준비합니다. 문제 해결의 용이성을 위해서 집단 구조화를 합니다. 집단 구조화란 계획적으로 한다 그랬어요. 체계적으로 한다 그랬어요. 시간 제한적인 개입을 말한다 그랬어요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이 중간 단계 때는 송원이 참여해야 됩니다. 집단원의 참여, 그리고 권한부여. 권한부여는 역량을 강화시키라, 임파워먼트하라 이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저항하는 송원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. 저항하는 송원의 경우는 탐색 후 문제 해결에 열심히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습니다. 자, 이 모니터링은 우리가 점검이다 이렇게 말했죠. 기출문제 사례에서 변화를 위한 과업 실행을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. 변화를 위한 과업 실행 후, 변화를 위한 과업 실행 후에 모니터링이라는 걸 한다. 그래서 과업 실행도 중간 단계고 모니터링도 중간 단계인데 과업 실행이 1번이고 모니터링이 2번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집단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하는 활동이 바로 중간 단계 때 이루어집니다. 자, 정리가 됐습니다. 중간 단계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. 종결 단계 들어갑니다. 마지막 5번 종결 단계입니다. 우리가 평가 및 종결이라고 하죠. 평가입니다. 여기서 평가는 총괄평가적 성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. 종결 단계 때는 평가가 총괄평가니까요. 그 다음에 종결 감정을 다루어 줘야 됩니다. 종결에 따른 감정을 양가 감정이라고 배웠습니다. 양가 감정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소를 해야 됩니다. 세 번째, 의존성은 감소시킨다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. 미래 계획 수립, 이것을 팔로우업,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의뢰할 수 있다 그랬죠. 집단원의 동의를 구하고 집단원의 동의 구한 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자, 레퍼하는 것은 대개 이제 조금 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다. 집단원이 있을 수 있다. 그럴 때 동의를 구하고 의뢰한다.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 그랬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요.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. 종결 단계 때는요, 효과성을 측정해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
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과업이거든요. 변화 유지시키기입니다. 변화 유지시키기는 다른 말로 일반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변화가 되었으면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, 변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하신다면 의뢰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해서 모든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과정과 과업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저는 한 번 쭉 훑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왔고, 두 번째 판사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시켜 드렸습니다.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상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.